세상은 매일 눈이 멀 정도로 빠르게 변합니다. AI, 암호화폐, 메타버스.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현실이 됐죠. 매일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가 쏟아지다 보니 우리는 앞으로 무엇이 변할까를 예측하는데 온 신경을 곤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심리학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멘탈을 흔들어 놓았던 모건 하우절의 신작,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을 해도 인간의 본성과 행동 패턴만큼은 천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을 키워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라면 오늘 이야기할 법칙들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시장은 차가운 기술이나 공식이 아니라 뜨겁고 유약한 인간의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폭락과 광기는 늘 반복됩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요동치는 미래 속에서 진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책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짜 리스크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예측하고 대비하는 리스크는 이미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건 아예 시나리오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입니다. 9.11 테러,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짜기보다 어떤 충격이 와도 깨지지 않는 유연한 시스템과 든든한 현금 버퍼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행복의 공식입니다. 행복은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값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산을 1억에서 10억으로 늘리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그 사이 내 기대치가 20억, 30억으로 치솟아 버리면 결과는 결국 불행입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나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일수록 이 기대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자산이 늘어날 때 생활 수준과 눈높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영원히 돈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셋째, 장기 투자가 힘든 진짜 이유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좋고 우량 자산을 오래 들고 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내 자산이 토막나는 단기적 고통을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그 공포를 견뎌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책으로 읽는 폭락장과 내 계좌에 찍히는 파란 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를 믿기보다 감정을 원천 차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입니다.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말했습니다. 역사는 그저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줄기는 사실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황태자 부부의 동선이 꼬이면서 마주친 단 한 명의 암살자 때문에 촉발됐고, 만약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하지 않았거나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혼돈이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이나 비트코인의 서사도 완전히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투자 교훈은 명확합니다. 미래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정밀하고 빡빡한 계획보다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존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보이지 않는 것, 리스크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리스크는 진짜 리스크가 아니다. 진짜 리스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2000년대 초반 사람들은 닷컴 버블 붕괴를 걱정하느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시한폭탄을 보지 못했고 2019년 말에는 미중 무역전쟁에 온 신경이 쏠려 있어서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늘 사각지대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지향하고 현금 버퍼를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치와 현실의 법칙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을 기대했는데 6천만 원을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지만 연봉 2억을 기대했는데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객관적인 성과보다 주관적인 기대치의 제어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이른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자산의 덩치를 키우는 속도만큼이나 내 눈높이를 고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생활 수준을 담백하게 유지할 때 비로소 돈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돈을 끌어모으는 건 완벽한 통계나 수치가 아닙니다. 바로 잘 짜인 서사, 스토리입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인 자산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국가와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난 우리 모두의 탈중앙화 화폐라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역시 단순한 자동차 제조 기업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화성 이주라는 거대한 서사로 투자자들을 매료시켰죠.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스토리가 반드시 좋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서사에 가슴이 웅장해질 때일수록 냉정하게 숫자와 팩트 데이터를 뜯어보는 차가운 이성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법칙,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입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론으로도 유명하죠. 시장이 너무 오랜 기간 평화롭고 안정적이면 사람들은 서서히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주식은 사두면 무조건 오르네. 레버리지를 더 당겨볼까 하면서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과도한 확신과 부채가 쌓여 폭락의 원인이 됩니다. 2000년대 초반의 장기 저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낳았고 2020년에 엄청난 유동성이 밈주식과 코인 광풍을 거쳐 2022년에 매서운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이 가장 고요하고 따뜻할 때가 사실은 불황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상승장은 정말 다르다는 말이 들려올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입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건설하는 데는 수년,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웅장한 빌딩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려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건 3초입니다. 자산을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데는 10년, 20년의 고통스러운 인내가 필요하지만 무리한 레버리지나 한 번의 잘못된 투자가 청산되어 자산을 잃는 건 단 하루면 족합니다. 자산 성장의 핵심인 복리의 마법은 반드시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단기 수익률에 눈이 멀어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이 단 한 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소한 것과 거대한 결과, 즉 복리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기적적인 성과를 내려면 매번 대단하고 엄청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결과는 아주 사소한 변화가 수십 년 동안 중단 없이 쌓일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연 10%의 수익률로 30년을 버티면 자산은 원금의 약 12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2%만 더 높은 연 12%의 수익률로 30년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은 수미 배가 아니라 무려 30배로 불어납니다. 사소해 보이는 2%의 차이가 세월과 만나 상상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드는 거죠. 실전 투자의 핵심은 거창한 대박 종목 발굴이 아닙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며 시간을 나의 완벽한 아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도중에 복리의 체인을 끊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법칙은 희망, 그리고 절망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투자자의 뇌 구조는 독특합니다. 상반되어 보이는 단기적 비관주의와 장기적 낙관주의가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당장 내일이라도 시장이 폭락할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며 내 계좌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태도로 철저하게 생존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기술이 진보하고 기업들이 이익을 낼 것이며 결국 자산 가치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굳건한 낙관주의를 품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비관주의로 현금 버퍼를 챙겨 생존하고 장기적인 낙관주의로 지수와 복리의 힘을 믿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 이것이 위대한 투자자들의 공통된 자세입니다. 아홉 번째 법칙은 완벽함의 함정입니다. 엑셀상에서 수학적으로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100% 주식에 자산을 몰아넣는 것일지 모릅니다. 가장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여유 자금이 전혀 없다면 결국 공포에 질려 최악의 바닥에서 주식을 강제 청산하게 됩니다.
반면 80%의 주식과 20%의 현금을 들고 가는 포트폴리오는 평소에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 현금은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던지는 우량 자산을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약간의 비효율성과 느슨함, 즉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법칙은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폭락했던 시장은 결국 전고점을 뚫고 회복됩니다. 상처는 아물죠. 하지만 그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버텨낸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정면으로 겪었던 세대는 평생 주식시장을 불신하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산에만 돈을 묻어두었고 2008년 금융위기나 과거 커다란 파산을 경험한 이들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과도한 트라우마에 휩싸여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곤 합니다. 트라우마는 종종 우리의 합리성을 압도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투자적 상처와 흉터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깊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약한 감정이 의사결정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스템 뒤로 숨어야 합니다. 자, 모건 하우절이 던진 이 불변의 법칙들이 오늘날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 투자의 본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기 투자는 결코 고요하고 아름다운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끝없는 변동성과 단기적 고통, 내 자산이 깎여나가는 불쾌함을 계좌에 새기며 묵묵히 걸어가는 고행길에 가깝습니다. 이 고통을 온전히 견뎌내려면 나의 의지력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매수하게 만드는 자동 DCA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락장에서는 과감하게 계좌 조회창을 닫아버리는 감정 차단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나만의 기대치 관리입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내 소비 눈높이와 욕망이 더 빠르게 치솟는다면 경제적 자유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가 됩니다. 목표 자산을 달성해 조기 은퇴를 하더라도 내 삶의 수준을 담백하고 미니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통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결과 빼기 기대치는 행복이라는 인생의 공식을 잊지 마세요. 셋째,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겠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늘 우리가 작성한 시나리오 밖에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가라앉지 않는 안전마진을 확보하십시오. 충분한 현금 버퍼와 영리한 분산 투자가 바탕이 된 유연한 시스템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모건 하우절의 마지막 한마디를 전하며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지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10년 동안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라. 그리고 그것에 투자하라. 세상의 기술이 아무리 화려하게 바뀌어도 공포와 탐욕에 흔들리는 인간의 본성은 천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1000년 뒤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요동치는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나눈 이 불변의 법칙들을 나만의 투자 나침반으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멘탈을 단단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